오늘의 벙커 특강입니다. 오늘 주제는 10배의 효과를 내는 특정 시기가 있다. 전략적 변곡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산업에서나 사업, 전략, 마케팅,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특정한 시기에 아주 10배의 효과를 내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 손에는 이제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 산업을 예를 들었을 때 최초에는 이 시계 산업은 정밀 산업이었습니다. 정밀이죠. 아주 그 톱니바퀴를 정밀하게 가공하는 사업이죠. 스위스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밀 산업이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이동할 때에는 스위스보다는 전 세계의 시계 산업을 일본이 지배했죠. 일본 시계 산업 엄청 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양산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 산업이 양산 산업에서 점점 이동하면서 일본의 주도권이 내려가고 다시 그것이 패션 산업으로 바뀌었죠. 시계는 더 이상 양산, 대량 생산의 기계 장치가 아니라 패션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드디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들은 이야기죠. 근데 지금 시계 산업을 프랑스가 주도한다. 그렇게 하질 않죠. 지금의 시계 산업은 누가 주도합니까? 웨어러블 산업이죠. 스마트 웨어러블 산업으로 변화했고 지금은 그 전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미국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삼성이 더 선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국이라고 적고 싶지만 시계 산업도 특정한 산업의 사이즈가 수렴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이 포인트별로 적절하게 전략적인 변곡점을 이겨내지 않으면 주도권이 산업 자체의 주도권의 제가 국가로 표현했습니다만 전혀 다른 기업으로 이동해 간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들 이거 익숙하실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영화 산업이 있었죠. 영화 산업은 초기에는요, 제작자 중심의 산업이었습니다.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영화 산업을 주도했죠. 콘텐츠를 만들면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자본이 있고 사람들이 몰려있는 헐리우드 제작자 중심으로 영화 산업, 이 놀이 산업이 움직였죠. 그러다가 디즈니도 등장하고 그러면서 영화 산업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지금의 디즈니 플러스 같은 디즈니가 만든 디즈니 플러스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고 이것은 기획사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이동을 해갔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제작사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제작사 위에 기획사가 있어요. 아주 소규모의 기획사가 다 아주 큰 규모의 제작사를 아주 리딩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지금은 이제 OTT, 오브 더 탑, 그래서 인터넷 중심의 플랫폼 산업으로 이동해 갔어요. 미국에서도 블록버스터를 넷플릭스가 이긴 지 한참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제작사 산업에서 기획사로 넘어가고 기획 산업에서 OTT 산업으로 이동을 해갔어요. 물론 이제 글로벌 OTT에게 우리가 많이 밀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특정 시점, 여러분 보십시오. 이 특정 시점, 영화 제작사에서 기획사로 넘어가고 기획사에서 플랫폼사로 넘어가는 요 시점을 전략적 변곡점, 사업의 속성이 바뀌고 새로운 기회로 이동해 가야만 하는 시점,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며 이익률 기준으로요, 둔화되어서 산업에서 아주 그 치열한 상황, 아주 피 말리는 가격 경쟁의 상황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점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사실은 The Only Paranoid Survive,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인텔의 공동 창업자인 앤디 그루브가 전략적 변곡점 이야기를 이미 한 20여 년 전에 했습니다.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산업의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절정기를 맞이해서 쇠퇴기를 겪는다. 이것을 사계절로 비유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표현도 쓴 학자도 있습니다만 이 시점이 오면 이 시점이 어떤 산업이든지 물건이든지 어떤 시기가 있다. 그리고
이때 전략적 변곡점에서 새로운 성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퇴보 시기로 가느냐, 새로운 성장으로 가느냐 비즈니스가 퇴보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자, 이 10x 포인트, 10배의 효과가 나는 어떤 포인트를 전략적 변곡점이다. 스트래티직 인플렉션 포인트다.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변곡점에서 올라가면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내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비즈니스의 혁신을 자기가 주도하는 것이고 내가 하지 못하면 경쟁자에게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하는 건 이 시기를 넘을 때마다, 시간이 흐를 때마다 지나버리면 요 갭 있죠. 요 체인징 갭, 변화를 해내야 되는 갭이 커지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고 적정 시점이 지나면 도저히 내부적 혁신이 불가능할 정도로 에너지가 폭증하게 되어진다. 예.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 버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앤디 그루블의 이러한 통찰은 나중에 맥켄지 컴퍼니의 이제 성장의 묘약이라고 하는 책에서 재인용이 되었고요. 성장의 묘약에서 이렇게 수렴되어지는 호라이즌 있죠? 수렴되어지는 지점으로 얘기를 했고, 예, 이 그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익숙하실 거예요. 이 그림처럼 이야기를 했고, 이 그림은 다시 구글로 넘어와서 구글에서 7대 2대 1의 법칙으로 또 적용이 됐습니다. 구글 아시죠? 7대 2대 1의 법칙. 현재 70%는 현재 사업에, 20%는 신사업에, 그리고 10%는 미래 사업에 적용한다. 아예 이렇게 구글 친구들은 비율을 굉장히 좋아해요. 걔네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산업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업이 이익률이 수렴되기 전 단계에 다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산업 전체적으로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조직 문화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임 대리 시절에 인사팀장을 맡으면서 이걸 공부하고 나서 내가 맡고 있는 직원 교육에 있어서 10x 포인트는 뭘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죠. 그랬더니 너무나 자명하더라고요. 입사 첫날이더라고요. 승진한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달이더라고요. 직무 이동한 지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달의 포인트에 집중해서 10x의 포인트, 직원 교육의 10x 포인트다. 그래서 그 지점에 교육을 집중해야 된다. 나머지는 교육 사실은 선택과 포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뭐 그거 상도 받았던 그런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의 넥스트는 무엇인가? 라는 방향성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말고 넥스트의 사업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 현재 산업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 나의 넥스트를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현재 사업에서 나의 넥스트를 단단하게 해줄 만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 있죠. 나의 넥스트는 무엇인가? 현재 사업에서 나의 넥스트를 단단하게 해줄 만한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개의 질문을 던져보면서 지금의 산업을, 지금의 사업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경쟁자와 나의 고객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벙커 특강이었습니다.